바닥을 누르는 어떤 약간 프로네이션? 내가 만약에 이리로 갑자기 누를 거예요. 그럼 제가 발로 바닥을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네이션 전략이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만큼의 회전을 위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고관절에서 써야 돼요. 무릎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나 런지 같은 거 할 때 보통 고관절 쪽을 유연하게 안 쓰죠. 불국신전 형태로만 운동을 하지 회전에 대한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방향전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면 돼요. 선수 트레이닝 같은 거 보면은 고수볼을 이쪽에다 두고 저는 이쪽을 보고 내가 한쪽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을 니킥하듯이 선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서 오른발로 방향 전환하고 고수볼 위로 자리를 떨어뜨리고 차트에 고수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뒤꿈치가 들려야 돼요. 그죠? 그걸 봐야 돼요. 방향 전환하는 순간에 뒤꿈치가 들려요. 어쨌든 회전에 대한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회전하는 순간에 발바닥이 다 접지돼 있어. 막히잖아요. 발목 자체에서의 어떤 회전 자체가 내가 회전을 만드는 형태로 힘을 줘야 되는 거지 지면을 밀어내면서 뭔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붙어 있다는 거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전략을. 예를 들면 회전에 대한 게 어떤 거 많이 제가 회전을 하는데 일로 갈 거예요. 발바닥을 지금 이렇게 볼 때 지금 무릎 불편하거든요. 다 돌리고 나서 뒤꿈치 다 돌리고 다 돌리고 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뒤꿈치를 들면 호흡 무릎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근육이 약하고 그냥 관절 내에서의 어떤 전략이 잘못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런 움직임을 많이 안 해요. 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무릎이 아프대요. 그러면 근육은 탱탱하대요. 근데 뭐 근육이 탱탱하다는 게 대체사두근 말하는 거예요. 네, 대체사두근 있으시네요. 대체사두근 자체는 불국신전 역할만 하잖아요. 회전에 대한 작용은 없죠. 얘네와는 무관하게 어떤 회전은 관절 자체 내에서 그런 회전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면 또 어깨관절이나 고관절 정도 이 근육은 무릎의 회전과는 무관하게 안정성과는 연관이 있죠. 회전하지 못하게 잡아줄 수는 있지만 회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근데 여기가 만약에 세면 안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생각하면 잡아줄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 어떤 그냥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이 부족한 거죠. 남자들은 축구하잖아요. 방향 가면 많이 하잖아요. 줄이 기회가 많죠. 그 순간에 대한 전략이 내용에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잖아요. 농구는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농구는 어마무시한 체력성이랑 그죠. 거의 전력 질주 하다가 뛰다가 걷는 순간 거의 없고 방향전환 엄청 심하고 점프도 해야 돼.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갑자기 뛰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서 가야 돼. 안 아플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사람이 했던 형태만 봤어도 여성분들이 대부분 아픈 게 골반이 넓어서 여기 고관절에서부터 슬관절까지의 이 앵글이 남자보다 그리고 남자는 한 5에서 10도, 여성분들이 한 최대 15도까지 이 각도 차이 때문에 당연히 무릎 안쪽이 남자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앵글 자체가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게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이
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보통 40대 이후로는 보통 출산 이후이기 때문에 출산의 영향도 있고 출산을 하면은 아래 골반 기저 쪽이 벌어지거든요. 골반 기저 쪽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가 위쪽은 상대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모양을 갖는 거죠. 그게 좌골과 좌골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좌골과 좌골이 멀어지면 지금 고관절이랑 목이 있잖아요. 대전자가 있으면 이 목의 각도도 있죠. 기울기, 밑으로의 기울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서 있다면 제 목은 지금 약간 뒤쪽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목의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은 이 위치가 조금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죠?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겠죠. 달라져요. 그거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거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다 무릎이 아팠어야 되는데 똑같이 유독 요즘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도 무릎 아프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많이 시켜보고 야구 선수들이 이제 투수가 공 던지고 그 측면으로 써서 정면으로 던지잖아요. 공정으로. 그 사람들도 마음에 사서 어쨌든 지면에 닿아 있는 발로 지면을 눌러주면서 무릎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서 있는 왼쪽 방향으로 런지 자세를 취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움직임의 형태 자체가 무릎에 대한 상의 영향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야구 선수들은 무릎 안 다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야구 선수들 투구폼을 가볼까요? 같이 끌어볼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팬이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이면 이거 지금 유연질이거든요. 발만 보여. 보이세요? 네. 빨리 보세요. 발만 보여. 이쪽 봐. 다시 한번 보봐요. 여기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발로 지면을 붙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버리죠. 몸에서 회전이 걸리면 뒷발은 드는 거예요. 이미 회전이 걸렸으니까 토크는 진작에 발생했고 내 몸이 회전하고 있고 회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발을 바닥에 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회전력이 잘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찌른다. 미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미는 거죠. 그죠? 이거 아마추어가 선수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다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하고 있지만 지금 다리가 지금 골반이 돌아갔는데 다리가 다 있어요. 그럼 이런 순간 무릎이 이제 아파지잖아요. 내 골반이 돌아가는 순간에 발바닥이 다 있어요. 고관절에서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보통 회원님들이 고관절 회전력이 좋지 못해서 가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앞으로나 다리를 휘젓지 보통 옆으로 다리 벌리기 하지 않잖아요.
패턴에 문제일 수 있다. 뭘 하다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하냐? 선생님 방향 전환할 때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방향 전환을? 그냥 걷다가도 이제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오셨어요. 이제 무릎이 이제 이런데 운동해도 되겠냐. 뭐 피해서 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안 좋으신지 여쭤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프신지 여쭤봤는데 방향전환할 때 뭐 그렇게 아프고 누워서 접을 때 이럴 때는 괜찮은데 뭐 그냥 걸을 때도 괜찮으시. 그래가지고 한 발로 할 때, 뭔가 한 발로 할 때가 막 일단 아프니까 안 시키고 있는데 네. 보자. 목적이 다이어트시라 다 기능이 많이 나와요? 막 많이 나가지고 그냥 살짝 통통하시는 분인데 이게 하체를 안 쓰면서 출력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좀 도움이 되기도 싶기도 하고. 무릎 어디가 아파요? 내측? 밑에 뭐 어디? 안쪽도 매체 쪽이 제일 아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명하기로는 무릎이 좀 시리고 턴할 때 불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안쪽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 같거든요. 여기도 좀 불편하시고. 그럼 뭐 해요? 쌤은 뭐 하세요? 그냥 뭐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거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발 고정하고 또 엉덩이 쓰는 거나. 데드 할 때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여기 좀안 발로 하고. 대도할 때는 괜찮아요. 무릎에 걸어가시는 동작 하나. 네, 맞아요. 이런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동작을 하셔도 돼요. 할 때, 하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고 나시면 그날 하고 나니까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나니까 아프다. 그러면 뭐 하고 나서 아팠다니까 뭐 정답은 나왔네요. 하면서 아팠으면은 관절이고 하고 나서 아팠으면 근육이죠. 아픈가요? 그죠? 관절이 안 좋으면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하면서 아파요. 그죠? 내가 이미 안 좋고 관절에 문제가 있고 뭐 십자인대든 다른 연구 조직이든 뭐 간헐상 연골이든 내가 뭐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붓기 염증 뭐 밑에 파열 있다면 그냥 움직이는 순간 아파야 돼. 그 반월상 연골 쪽에 뭐 염증이 생기면 그냥 앉아서 무릎만 구부리고 펴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뭐 체중바가 실리면 그냥 무조건 아파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하고 나서 아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근육을 쓰는 상황에서 쓰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지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아니냐는 운동 이후에 아팠으니까 운동이 문제가 됐다라고 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달라지는 게 관절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것 뿐이잖아요. 일상생활과 운동의 차이는 그보다 중량 부하. 그러면 중량 부하에 대한 이제 악영향, 효과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패턴에 대한 악효과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중량 부하에 대한 거는 MMT 같은 거를 파악을 하는데 그걸 무릎이 안 좋으니까 뭐 눕혀놓고 그냥 그거 눕혀놓고 이렇게 90도로 무릎 돌리는 상태 조정하고 그 이상 잡고 있으라고 선생님 여기 누르면 무릎 펴세요 펴주세요 아주 작은 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갔을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레그 익스텐션을 아무리 못해도 5kg 들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손으로 주는 그 힘의 정도를 아직 뭐 미세하게 판단이 안 되면 그냥 5kg짜리 덤벨을
선생님이 살짝 손으로 받쳐서 그 손을 올려놔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힘을 줘서도 5kg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괜찮아요. 잘 버텨. 그건 거기서 못 떨려. 힘이 약한 거죠. 커 보이지만 약한 거죠. 한 양쪽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뒤쪽 햄스트링 엎드려서 발 들고 발 들고 위에 했을 때 블랙호가 해보고 좀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회원들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여자 친구랑 이렇게 장난으로 팔씨름 할 때 야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hul퍼가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의 힘을 줘도 버텨야 돼요. 하체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힘을 주는데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버텨내야 돼요. 왜냐면 팔씨름 할 때 여자도 그 정도의 힘을 버티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다리는 더 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이 다 해보고 회전이 중요한 거니까 회전은 여기 인터넷에 여기 약간 스크류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 스페셜 테스트에 그 단월상 연골이랑 십자인대 같은 거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퇴골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발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발이 이렇게 되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비트의 형태의 힘을 줘서 통증이 있는지 보려고요.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스페셜 테스트 찾아보시면 무릎 스페셜 테스트 중에 비트의 형태의 테스트를 하고 십자인대 파열, 조직 손상인지 다른 문제인지 알아보는 테스트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회전 저항을 해서 버텨야 돼요. 제가 이제 무릎 90도로 세워 발목에도 발바닥 잡고 회전 저항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척추 고정 잘 돼 있고 버티겠죠, 그죠, 이렇게. 발목에도 발바닥에도 뭔가 있고 코에 이렇게 돌리면 버텨낼 거예요. 안 아파요, 버틸 때. 이것도 그냥 적당하니 80은 정도의 힘. 이것도 바깥쪽 안쪽 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를 봐야죠. 안쪽이 세는데 바깥쪽이 아프면 이것도 문제고 펴는 건 세는데 뒤로 구부리기 약하면 이것도 문제고 이거 톤 맞추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제대로 몰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른다면 우선은 맞추고 톤을 맞추고 약하면 키워야 되는데 그 정도를 내가 MLP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에서 통증이 언제 먼저 타서 그 정도의 무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 그 다음 이제 방향 전환입니다. 고관절, 회전, 사용해서 방향 선상. 모습을 찾지 운동을 하면 돼. 동작감에 뭔가 불쾌감이나 통증을 해소하시는 일단 안 하는 게 그거는 회원님이랑 조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무릎이 아픈 정도의 사람이면 병원에 가봤겠죠. 예를 들면 수시로 아픕니다. 병원에 한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염증이 생겼습니다. 쉬세요. 많이 걸었을 거예요. 보통 이거거든요. 뚜렷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해야죠. 얘기는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초반에 몇 주 정도는 내가 하지 않던 동작을 하고 부하가 실리면 아팠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 연구들에서 그런 통증조차도 참아가면서 운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참으면서 운동하는 게 맞다 표현은 아닌데 참으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요. 초반에 새로운 운동을 할 때 아파야 해요, 당연히. 왜냐면 처음부터 움직이면 안 아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자세가 정확한지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이 사람보다 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발목 이렇게 보여요.
정강뼈 위치는 거의 변화 없잖아. 이해돼요? 지금 회전도 하고 옆으로 발 뻗기도 하고 무릎은 계속 외치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관절에서의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죠. 뭐 당연히 무릎 안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릎이 아프다면 그냥 근력이 약한 거잖아요. 회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딱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겠죠. 조금 쉽게 뭐 가장 쉬운 형태로 좀 무릎 안정성에 대한 운동을 하는 방법은 베드에 누워서 브릿지 같은 거, 브릿지 같은 엉덩이 드는 거를 할 때 무릎 주변에 밴드를 매달아서 선생님이 바깥쪽에서 혹은 안쪽에서 한쪽 발씩 제왕을 주는 거예요. 무릎이 내전되거나 외전되게 그냥 힘을 살짝 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전, 외전이지만 고관절 입장에서는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발바닥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틀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약간의 힘을 주고 버티면서 고관절 굴곡신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는 무릎에 대한 어떤 굴곡신전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고 회전 저항은 고관절을 하게 될 거고 강도를 약하게 된 다음이지.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죠. 엉덩이가 다여져 있고 발바닥이 고정돼 있고 그동안은 브릿지가 세긴 한데 고관절 굴곡신전 완전 신전이 되니까 브릿지가 그 다음 완전 굴곡의 형태도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바닥 보고 팔 펴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무릎을 바닥에 살짝 지면 우리가 애니멀 플로우 같은 거 운동할 때 태초의 움직임, 원초적인 움직임 해서 우리가 애니멀 플로우라는 운동들을 하잖아요. 뭔지 알아요? 어떤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에서 천장으로 팔 들고 다리 쪽으로 뻗고 오고 이런 거 있어요. 기어가고 개구리 점프하고 동물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들고 그때도 똑같이 무릎 주변을 핸드로 당겨요. 그러면 보통은 딸려오겠죠. 그냥 외전이 돼버릴 거예요. 그럼 외전이 되지 않게끔 쪼여야죠. 근데 그 쪼이는 힘이 내 전인데 내 회전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허리를 펴고 바닥이 좌우로 고정된 상태에서 발바닥이 일자로 고정되고 발바닥이 앞꿈치로 꽉 눌러서 발바닥을 고정하고 바깥쪽으로 뭔가 무릎을 누가 밀고 있을 때 안쪽으로 저항하는 힘은 내 회전이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엉덩이 쪽에서는 뇌 회전에 힘을 주고 고관절은 뇌 회전이 와야 돼요. 뇌 회전에 내 전이 돼야지 내 회전이 되면 안 되죠. 자, 한번 느껴보세요. 앞꿈치 꽉 눌러보세요. 좌우로 딱 세워놓으세요. 허리처럼 꽉 누르세요. 벌어지지 않게 버텨볼게요. 이걸 우선 내 회전으로 해보세요. 안으로 툭 이런 느낌 있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거랑 그 다음 외회전 엉덩이에서 보세요.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만들고 그거 유지하고 버텨보세요. 이런 제기차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차기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안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고관절보다 지금 무릎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발끝에 힘을 주는 거예요. 무릎이 높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굴곡 힘 주고 있잖아요. 위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안쪽으로 올 때 제기차기 형태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움직이가. 이거 정해진 거예요. 공식이에요. 선생님들이 제기차기 할 때는 외전이 걸리겠죠. 그죠? 그죠? 무릎도 원래는 내전이 돼야 돼요. 안쪽으로.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거. 바깥쪽으로 밀 때는 오줌싸는 강아지 오줌싸는 이렇게 바깥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옆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바깥쪽에서 안으로 밀면 이때는 외 회전보다는 내 회전의 외전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외전. 외전. 바깥쪽으로 돌려. 우리 아웃타이어. 선생님들이 아웃타이어 할 때 발바닥이 잘 고정되어 있고 억지로 밀면 뭔가 이렇게 딱 일자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외회전을 걸면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지하고 간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씩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반대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죠? 이런 형태로 되잖아요, 마지막에. 발만 가버리잖아요. 계속 밀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발만 가거든요. 보통 무릎만 가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우선 이런 전략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내가 밴드 정확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 할 때도 바깥쪽 벌림이니까 내 회전, 외전의 느낌을 만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분명 엉덩이 쪽이 왜 회전의 느낌만 주세요. 왜 회전 느낌만 주면은 허리 힘들어하고 펴져요. 그게 다잖아요. 왜 회전력이 강하니까 바깥쪽 벌림의 형태, 힘이 생기는 게 왜 회전에 의해서 저 전방경사가 되고 후방경사가 되고 다리가 벌어지고 지금 앉아서 왜 회전에 힘을 세게 주면은 허리 펴기 힘들잖아요. 선생님들. 왜 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응고 쪼이기 같은 느낌처럼 외회전력을 주면서 우리가 허리를 펴는 게 쉽진 않죠. 네. 오히려 굽어지는 게 편하지. 브릿지 할 때도 그 정도로 엉덩이 외회전 힘을 주면 죽겠죠, 허리 펴져. 그러니까 플랫하게 가자, 허리 안 펴. 원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마치 발바닥으로 발을 약간 사선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약간 내회전처럼 만들어낸 다음에 바닥을 눌러야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가 링크가 되는 거예요. 힘을 외회전력으로 쪼이면 그건 그냥 엉덩이 운동하겠다가 되는 거고 이런 자극이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못하게 외회전을 주니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강도가. 이거 저번 계속 얘기했지만 역학적으로는 그냥 내가 직접 저항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움직임이 질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보통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극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보디빌딩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동성 운동, 뭔가 방향 전환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근육이 묵직하면 안 되죠. 가벼워야 돼요. 가벼우면서도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중요한 거고 보통 선수들 이런 보습을 위해서 이런 운동 말고 정적이잖아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막 방향 전환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올라가서 스텝박스, 점프해서 방향 전환하고 다 보면은 빠르죠. 그런 거 천천히 안 해요. 무조건 빨라요. 내가 웨이트 할 때처럼 뭔가 둥근 허벅지에 정확하게 자극을 걸면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달리기 할 때 막 허벅지 힘 안 주잖아요. 그냥 막 허벅지 딱딱하게 힘 주면서 쓰는 게 아니라 축구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거 말은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기도 의자가 있고 여기도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래서 앞에 의자에 다리를 올려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예를 들어 되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만약에 이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벤치로 다리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왜 힘을 주면서 하면 여기서 벌써 떨어져요. 이 발에 막 힘 들어가고 이 발에 힘 들어가요. 근데 힘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제 뒤꿈치가 제가 좀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뭔가 이거를 운동 동작처럼 힘을 주고 지금 떨어지면 이 방향 전환에 대한 기회가 안 생겨요. 지금 경직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방향 전환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근육에 대한 큐잉이 뭔가 경직시키지 마세요. 우리 운동할 때처럼 막 자극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정확한 움직임은 나오는지 선생님이 파악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발목이 고정되면 그거는 이제 발목에서의 어떤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을 대고 뭐 방향 전환이나 발목 가동성 운동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발바닥을 붙여놓고 방향 전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에서의 어떤 가동성을 만들어내야 그런 무릎이 거의 안 아프게도 그게 이유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충 뭘 해야겠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고관절 안정, 고관절에서의 어떤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모빌리티 운동들이 뭐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면은 누워서 선생님이 그 사람 허벅지 잡고 뭐 배에 대고 체중을 실어서 이쪽에 머리 이 사람의 무릎을 이렇게 닐링 하고 있어요 한쪽. 그럼 제가 이렇게 무릎에 한 번씩 잡았어 굽혀서 그럼 쭉 가져가요. 그럼 굴고 돌려 뭐 편하게 잡고 돌려줘요. 바깥쪽 방향 안쪽으로 돌려주고 이 움직임에 어느 정도의 허리에서의 움직임까지 포함시켜서 살짝 엉덩이가 좀 떠도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골반 정도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골반이고 이게 다르면 이 사람이 가동성마다 조금 다르지만 무릎이 굽혀져 있으면 이렇게 보통 고관절이 한 110도 120도 올라가거든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물론 움직이겠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상생활에서 나을 법한 정도의 가동 범위까지는 적어도 이 허리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야 되긴 해요. 걷기, 한 뛰기 해봤자 우리가 이 재택업을 뭐 이렇게 선수들처럼 올리지 않잖아요. 뛰어도 그죠? 해봤자 이 정도 올리겠죠 일반인들. 그럼 적어도 이 정도까지. 아니면 내가 높은 바위 산에 올라가. 이 정도까지. 내가 힘을 줘서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여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금 굴곡에 대해서는 허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돌아가도 안 돼요. 이제 만약에 이거 골반이면 여기가 허리고 전체가 올라가면 처음에는 얘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죠, 그죠? 긴장은 하겠지만 올라가다가 얘가 움직이더라도 이 정도의 느낌이 살짝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한 8도 정도라고 해요, 보통. 왜냐면 한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천골 자체에서 회전이 생기고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양측 골반이 각각 따로 움직인 거예요, 살짝씩은. 그래서 지금 이쪽 골반은 천장관절에서 최대한 4.7도, 4.4도 여기도 한 4.4에서 4.7도 최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대략 8도 정도. 그러면 그 회전이 걔네 둘 때문에 한 전체 8도 정도의 움직임이 생겨요. 한쪽에 계속.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엉덩이가 뭔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한 10도 이상, 그죠? 처음부터. 그럼 그거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 첫 시도하는 과정에서 골반의 축이 벌써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10도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골반이 양쪽 천장관절 내에서 4도 이상씩 돌아가고 오기 때문에 헐겁다 하는 거죠. 그죠? 골반과 허리, 대퇴골을 이어주는 근육들이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요근 같은 거, 장골근 같은 거, 뭐 이해되죠? 아무튼 고관절 가동성. 그다음 그 사람 직접 능동적으로 돌리기. 자꾸 돌려야 되죠. 움직여야 돼. 그거 없는 상태. 그러면 천장 보고도 돌리고, 내발기기 자세를 돌려야죠. 내발기기 자세 돌리는 건 뭔지 알죠? 그죠? 여기 쭉 빼서 돌려요. 그 다음 서서 돌리고, 그 다음에 서서 바깥쪽 돌리고, 안쪽 돌리고. 그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허들 두고 옆에다 넘기고. 직접적으로 고관절을 가동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쓰고, 그게 운동이고, 이제 그거를 지면에 서서 하는 거고. 내가 만약 왼쪽을 가동성 운동을 했어. 들어서. 그럼 이제 자체 사슬 형태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어플레인 같은 거. 우선은 무릎을 조금 펴고, 아니면 약간 고정시켜서 하는 거죠. 에어플레인은 무릎을 그렇게 펴지 않잖아요. 그죠? 한 발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약간 돌리는 거. 근데 내 흉추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관절 내에서 묘해죠. 그거를 하니까 조금 다음에 좀 아파서. 그게 왜냐면 전략을 못 쓰는 상태에서 하니까.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스윙을 제대로 못하진 않을 거니까 그 동작을 할 때 이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뭐 지면에서 발바닥에서의 어떤 이 비지면에서의 무게 중심이 이동이 뭐 갑자기 발 안쪽, 발 바깥쪽 움직인다는 거는 균형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은 흔들릴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운데로 유지하라고 하겠죠. 한 가지 무릎은 안으로 가는지 바깥쪽으로 넘어오고 내반상 형태로 되는지 선생님이 보는 거고. 에어플레인 할 때 이 사람이 뭐 그 외전 근육이니까 중둔근 같은 거는 대둔근 포함해서 잘 쓰는지는 보면 되고. 그런 걸 좀 하고 나면 이제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가질 때 그 전략들이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에어플레인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전략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렇게 학습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주로 아픈 게 뭐 예를 들어서 걷다가 방향 전환이면 그거랑 똑같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예요, 그거는. 그래서 에어플레인 같은 걸 하는 이유는 그냥 근력 운동인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맞는 내가 뭔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딱 쓰이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육들을 내가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을 입힐 때는 바닥에 서서 하는 운동들을 해야죠. 그 스텝박스 두고 하는 거, 보습을 두고 하는 거, 방향 전환 직접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근육들이 세지고 가동성이 좋아지면 그런 근육들에 대한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항상 말하지만 인위적으로 조금 그 사람도 이런 근육들을 쓰기 위해서 자꾸 시도를 해야죠. 내가 평상시에 회전하던 힘이 뭔가 무릎 주변에서 회전력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었다면 뭐 에어플레인이든 고관절 쪽에서의 어떤 이런 저항 운동 했을 때의 느낌으로 내가 지금 돌아가는 순간에 지금 의자에서 제가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저는 이쪽 무릎을 세워놨잖아요, 그죠? 여기 세워놓잖아요. 가끔씩 대고 여기서 제가 이 발로 이쪽으로 밀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은 분명 이렇게 밀 거예요. 이렇게 밀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굴곡 신전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얘를 힘을 빼서 엎어뜨리고 신전의 힘으로 방향 전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몸에 배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요. 저는 지금 이게 외전력으로 민 거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되죠. 이렇게 밀지 않죠. 그러면 상해의 위험이 높은 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한테. 저는 이게 되고, 저는 다리 찢기도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 그냥 저는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되니까, 가동성이 좋으니까, 저는 이게 편하지만 근육에 힘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앉아있고, 무릎에 대한 부하가 약하니까, 상해의 위험이 적은 거는 지금은 이게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상해의 위험이 적지만 서게 되면 다른 거예요. 체중 부하가 실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무릎 많이 비틀면 지금 중력이랑 제 체중에 의해서 무릎이 경첩 관절이어서 눈을 이렇게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계속 눌릴 거 아니야, 중력. 그게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게 전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제가 서서 와이드 스쿼트 할지 이렇게 힘을 주면 무릎에 대한 전달력은 없죠. 파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력. 와이드 스쿼트를 그 개다리처럼 옆으로 움직이면서 많이 시키잖아요. 그 사이드 뭐라고 그러죠? 스텝. 그죠. 밴드 뭐 걸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거. 그때의 전략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외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 근데 뭐 제가 말하는 움직임이 안 나올 거예요. 무릎이 안 그래,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보통 분들은 그렇거든요. 이해되죠? 우리는 여기서 다리를 저도 아니까 제가 이 발을 완전히 붙여놓고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 근데 이런 옆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날 이런 느낌이랑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네. 대충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랑 이런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개다리 사이즈 스텝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보면 뒤꿈치 들어요? 안 들려. 보통 안 들려. 근데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텝이잖아요, 스텝. 아, 네. 스텝은 네. 뒤꿈치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뒤꿈치를 대고 움직인다는 거는 경골이나 허벅지에 대한 어떤 회전의 기회가,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꿈치를 대면 얘가 회전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축이 고정되면 얘가 회전을 해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뒤꿈치를 완전히 고정하고 지금 사이드 스텝을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돼요. 뒤꿈치를 대요. 근데 전략을 쓰면 밀리긴 하죠, 우리는. 근데 이제 회원들이 이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이거 알려주면 되죠. 꼭 옆으로 걸어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릎이 열리게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여기 보고 있던 걸 이쪽을 보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대충? 그러면 이거 이제 알려주면 되잖아요. 자, 저 아웃타이 하듯이 미는데 외회전도 아니고요. 내 회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바닥을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세게 밀어요. 힘 꽉 주고 내려줘야죠. 내밀려 주지, 밀게요. 유지되는 거고, 여기서 외회전을 걸면 이렇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더 편한 건 뭐예요? 뒤꿈치를 드는 게 되게 편하죠. 네. 그럼 제가 뭐 전략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개다리 상상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뒤꿈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뒤꿈치를 드는 전략을 쓰게끔 알려주고, 편한 움직임은 이게 맞아요. 대신에 운동은 전략을 쓰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 왜 외전일 때 내 회전인지는 이해가 되세요? 네. 피는 거니까. 예, 바닥을 밀면서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은 저는 이 발을 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피는 힘. 우리가 걸을 때, 이 발이 펴질 때, 뒤로 갈 때, 딱 닫고 뒤로 갈 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자로 가야 되는데, 외회전이 걸리면, 일자가 되죠. 일자가 되지 않잖아요. 뒤로 갈 때.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펼 때는 내회전을 신경 쓰고 굽힐 때는 반대로 신경 쓰는 거죠. 선생님 뭐 물어보세요? 네. 아까 요런 의자에 앉아서 요런 자세 보여줬잖아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네네네. 이러면 이 자세가 편하게 런지할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런지를 만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 전환 운동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제가 무릎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형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했던 거잖아요. 약간 뒤꿈치를 대더라도 전략을 쓰면 내회전 유지 외전.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무릎이 앞을 말하고요. 네. 그죠? 유지는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애매하지 않죠. 비틀리지 않잖아요. 유지되거든요. 이게 야구 선수들이 발 대고 발 안쪽 날로 미는 사람들은 보통 이 전략을 쓰는 거고요. 얘를 떼버리는 사람들은 회전을 배우면 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무너졌어. 살짝 무너졌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갈 거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 이런 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리 들고 뭐 아쿠아백 같은 거 들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발은 이렇게 떨어져요. 락 걸고 여기서 뭔가 락을 걸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떨어지면은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에는 무릎에 대한 전달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일반식 그진 않잖아요. 그죠?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야구 선수들한테나 필요한 훈련이에요. 야구 선수는 진짜 이런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투수.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동작 자체가 유사하니까. 뭐 여기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뭐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겠죠. 여기서 그 락을 거는 건 뭔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뭔가 불편한 걸 하나 만들고 일부러 만들고 하는 힘락. 네. 힘락은 그냥 엉덩이를 쓰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바닥을 쭉 밀어서 앞으로 올라가서 뭐 올라가서 옆으로 방향을 돌리서 무릎을 펴는 느낌이나 뭔가 발바닥으로 발목을 이제 세우는 느낌보다는 엉덩이 쪽에서 락이 걸리게끔 그냥 유도를 하는 거예요. 더 느끼려고. 그냥 느끼려고요. 힘 락이 걸리는 느낌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조일 수 있잖아요. 그죠? 힘 락을 걸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훈련을 하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트레이너들이 근데 그것조차도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맞다는 아니에요. 그럼 무릎은 이제 이런 전단력이 생기는 상황이 이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주로 이게 네. 미틀링, 스크린, 돌림. 프로 뭐 국대 역도 선수들 보면은 막 이제 이게 좀 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좀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엄청난 볼륨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엄청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잘 되고 멀쩡할 수 있는지가 그게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보면은 바닥을 누르는 순간 그렇게 되잖아요. 휘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근육을 내가 능동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우리 회원님들은 능동적으로 그 근육을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앉는 순간에 점차 무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역도 선수는 앉을 때는 이렇게 딱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영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그냥 앉으면서 무릎 점점 모이고 발바닥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르지. 체형이 요즘 다 전방경사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특히 여성분들이 전방경사 체형이 훨씬 많죠, 남자보다. 유연하니까 그래요. 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가슴 쪽이 무겁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자꾸 구부러지고 이럴수록 어쨌든 어느 한 곳은 또 나와야 되니까 뒤로 빠지거나 나와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이러고 다닐 수 없어요. 이런 배가 내밀어지고 허리가 꺾이고 전방경사가 되고 골반 크기 등등의 문제인데 골반이 넓고 대퇴골이 좁으니까 이게 이제 남자로 치면은 우리가 무릎을 붙인 형태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붙여놓고 허리를 펴보면 허리가 쭉 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릎을 살짝 벌리면 그 느낌이 살짝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릎이 붙는 형태가 전방경사의 힘을 주고 그래서 내회전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내회전 전방경사.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뭐 치마 같은 것 때문에 다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붙는 형태로 앉으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다리도 더 많이 꼬고 남자들보다 그런 거는 그냥 역학적인 변화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죠? 이것 때문에 뭐 안쪽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조직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다리를 이렇게 모을 때는 안쪽 근육을 쓰는 거지만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걷거나
일자로 걸어서 많이 늘어나 있는 근육은 바깥쪽이잖아요. 그죠? 안쪽은 힘을 주고 있는 거지만 바깥쪽이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걸을 때는 늘어나 있는 근육들이 더 큰 힘을 받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와이드 스쿼트는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 근육이 타이트해져요. 외측선이 만약에 외측선이 늘어난 상태에서 경직이 됐어요. 맞잖아요. 늘어난 상태에서 경직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 발이 어쨌든 벌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발도 벌어져야 되죠. 이 디딤발. 자, 외측이 점점 짧아져요. 근데 이 근육은 늘어나 본 적이 없어. 그죠? 다리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힘을 계속 줬었어. 여기는 단축성, 경직. 여기는 늘어남이에요. 경직. 얘는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여기. 내측과. 정강이 쪽 내측과. 왜냐면 여기 안쪽 근육들이 다 붙잖아요. 거기 봐요. 그러니까 또 여기가 아프죠. 그냥 이렇게 런지를 하던, 스쿼트를 하던 대부분 아프면 무조건 여기가 아프죠. 원래 연골이 아닌 이상. 그러면 경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풀어줘야죠. 경직이니까. 늘리는 방향으로 해줘야죠. 선생님 마사지도 스트레칭도. 늘려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 대뇌전근, 장뇌전근 같은 경우도 여기는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직이니까. 그냥 폼롤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가 셀프로 그냥 혈액량을 혈액을 계속 공급시켜서 조직들이 조금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마른 고무줄을 약간 적셔주는 느낌처럼 그래서 그쪽 근육들을 쓰는 게 아니라 중량바로 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릴렉스 최대한 가벼운 느낌으로 그냥 뭔가 이제 혈액을 보낼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마사지. 내가 혼자 주무르거나 폼롤러 같은 마사지 착 풀어주는 거. 바깥쪽으로 나있는 중근도 하면서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컨디셔닝이 되는 거고 마사지 같은 컨디셔닝이 되는 거고. 왜 그러면 이쪽이 단축성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를 무게를 중량을 운동을 하는 게 약간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운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승모근이 너무 처져 있어요. 목이 좀 많이 늘어나요. 목줄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해요. 중량을 실었어요. 그냥 이 중량을 실은 순간에는 제 근육들어서 늘어나요. 근데 이 근육은 그러니까 어떤 단축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부상 패턴이 걸려요. 이런 거. 처음에 그러니까 재활도 만약에 삼두가 뭐 그렇게 깁스를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조금 경직도 있고 늘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바로 삼두 운동을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한 사람들은요, 삼두를 못 쓰고 보통 이거를 복합적으로 약간 이런 어깨 쪽에서 뭐 움직임을 자꾸 만들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상 패턴 때문에 보통 부하를 직접적으로 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선은 조금 딱딱할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런 여기도. 그거 이제 풀어줘야죠. 릴렉싱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릴렉싱을 해주고 아픈 게 없으면 그때 가서 뭐 운동을 하는 거죠. 조금씩. 가동범위 제한도 해야 돼요. 뭐 승모근이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려놓고 등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등쳐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리고 올려가요. 똑같은 건데 내리고 올리면.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높이에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리셋 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 얘를 늘리는 형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늘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좀 짧아진 위치에서, 그죠? 네. 제대로 된 전략을 써서 뭐가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버티고 조금 더 가서 또 버티고 조금 더 가서 버티고 이런 식으로. 그 물리치료사들, 도수치료사들 병원에서는 이거를 MET 맷 기법이라고 PNF랑 같은 맥락인데 조기조회 할 때 걔네는 또 맷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PNF라고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맷이라고 표현하는 애들도 있는데 MET 기법을 사용해서 보통 이 늘어난 쪽 근육 혹은 뭐 이제 약간 가동성이 필요한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아니라 PNF도 PNF 스트레칭 개념이 PNF 운동이 있어요. 엑서사이즈. 그래서 이 맷도 약간 스트레칭이긴 하지만 운동이거든요. 머슬, 에너지, 테라피. 그건 에너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있는 거. 리셋이에요, 리셋. 아무튼 찾아보세요. MT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네. 지금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내가 수업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했을 때 무릎이 안 좋으면 우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도서관적 평가. 그 다음에 스페셜 테스트. 약간 스크류 밑질러 보고. 뭐 무릎에 관련된 스페셜 테스트를 찾아보자.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죠, 보통. 통증이 심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운동해야 되잖아요. 유연성을 먼저 만드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선생님이 직접 액티브로 뭐 돌리고 굽혔다 펴고, 그 다음 무릎 굽혔다 펼 때 스크류 메커니즘 제대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린 사슬에서는 얘가 돌아가요. 정강이 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격하. 근데 다친 사슬에서는 얘가 못 들어가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얘가 못 들어가니까 얘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릎을 뭔가 쫙 펴서 락 될 때 완전히 잠길 때까지 피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위 허벅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보여야 되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그냥 들면 제가 진짜로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면 끝에서 발바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살짝. 그죠? 느낌이. 그러면 열린 사슬일 때는 발바닥이 돌아가야지. 발바닥이 고정되고 얘가 돌아가면 안 돼요. 진짜.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얘가 돌아가요. 얘가 고정되고. 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바닥을 일자로 두고 일자로 들 수는 있어요. 일자로 가잖아요. 그죠? 무릎 방향 그냥 비슷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락 안 건 거예요. 끝까지. 락킹 될 때까지 안 핀 거죠. 고근근, 햄스트링, 대내정은 이런 데 힘 줘서 완전히 펴지는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힘을 살짝만 풀면은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차는 게 아니라 지금 락 걸고 있는 거고 더 가면 힘이 안 풀리는데 저는 이게 약간 돌아가요, 느낌이. 얘 같은 경우 좀 들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스크류 메커니즘이 우선은 정확한 방향으로 일어나긴 해야 되고, 근데 쓰이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락 될 때까지, 원래는. 그러니까 운동할 때, 걸을 때도.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막 촥 펴지질 않아야 돼. 브레이크 감속이 돼야 돼. 완전히 펴지지 못하게. 햄스트링이 세야 돼. 오금근 같은 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오금근. 그래서 얘네도 되게 중요하죠. 이 메커니즘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필 때 자연스러운 펴짐은 약간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약간 돌아가는 게 원래는 맞죠. 그냥 근육이 없다면.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내가 얘를 그냥 지금 무부한 상태니까 거의
그냥 안전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탕 끝까지 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열린 사슬이니까 지금. 근데 보통 쌤이 이거를 발을 일자로 하면 일자로 정확하게 맞춰서 끝까지 펴보세요. 되잖아요, 그죠? 크게 움직이는 느낌 없이 뭐 이런 느낌이 심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허리도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 피고 계세요. 발등 살짝 당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뒤쪽에서 오금 뒤쪽에서 이런 오금 쪽이나 아니면 햄스트링이 당연히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뒤쪽 앞쪽 근육을 동시 수축 느끼는 이런 동시 수축에 어떤 느낌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툭 피는 사람들. 네, 아니면 앞쪽보다 뒤쪽이 너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햄스트링 운동 잘 안 하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신경 써야 돼요. 무릎에 대한 어떤 안정장치 1번 하면 보통 햄스트링이나 오금근 얘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력인 거죠. 그러니까 근력 차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햄스트링 운동도 많이 시키고 운동을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뭐 이런 익스텐션 할 때 그냥 이렇게 툭툭 버린다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휴임 중에 하나가 이거 피는 걸 하고 묶어서 반대로 접는 걸 해준다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슈퍼세트처럼. 아니 뭐 괜찮죠. 어쨌든 그거는 그냥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내가 운동을 할 거면 그냥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발차기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앞쪽만 쓰겠다는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익스텐션은 펴는 거지만 편 근육들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우리가 무릎을 펼 때 실제 움직임은 앞쪽 근육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안정성들을 위해서 동시 수축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동시 수축의 개념이 꼭 단축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시 수축은 조절이에요. 조절. 그러니까 주둔근이 이제 단축 힘을 세게 줄 때 얘는 적절하게 긴장이 풀려야죠. 근데 이완은 아니에요. 기량근 이완은 아니죠. 표현을 우리가. 얘가 단축되면 얘가 신장돼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수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시 수축이 우선 원활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 동작이 무릎을 피는 느낌을 그냥 뻥 차듯이가 아니라 뒤꿈치 밀듯이 leg 프레스 하듯이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허벅지를 뭔가 밑으로 누르겠죠. 그 느낌이 이렇게 뻗겠죠, 그죠? 네, 뒤꿈치를. 그럼 보통 이러면 그 전략이 나오죠, 알아서. 뒤쪽 팽팽하게 당겨지니까. 그래서 이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무릎을 펼 때 자꾸 주게끔 만들어야 하죠. 네. 이거 학습이잖아요. 내가 헬스라는 운동을 할 때 무릎을 펴고 굽히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 움직임에 연관이 있는 동작이잖아요. 그냥 무릎을 펴고 굽히는 건 너무 단순하니까. 링크가 필요 없는 가장 먼 쪽 관절이니까 발목 빼고. 고관절 쪽 전략은 앉아서 할 때랑 직접적으로 움직일 때랑 조금 학습 효과가 적어요. 전신이 링크 됐을 때랑 앉아서 제가 이렇게 아웃타이를 했을 때 이 전략을 실제로 걸을 때 못 써요. 영화성이 좀 떨어지죠. 저건 괜찮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 2장 돌려주고 가세요. 이렇게 약간 눌리게. 근데 여기 뒤쪽에 빨리. 앞쪽에서 뭐 선생님이 살짝 발등 눌러주면 아니면 맨발로 앉아서 다리 펴고 이미 고관절 꼭 해야죠. 너무 힘들면 손 대고 하라고. 대신 세워놓긴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이미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런 힘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좀 재태식도 여기 아랫배 이거 만들어주고 무릎 칠 때 발 드는 게 아니라 수건 누르세요. 뭐가 돼야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아예 이런 느낌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느낌을 알려 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를 알려드리고 움직임 학습을 시킬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상황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저도 유튜브 심심하면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 말고 운동은 워낙 다양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다양한 거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운동을 필요한 건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요즘 조금 제가 이제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볼 줄 아는 거죠. 이 운동이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을 때 뭐 다르게 설명을 해도 이거는 이 상황에서 맞춰서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성 운동을 할 때는 펑셔널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필요한 기능성 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는 동작들 그걸 우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뭐 서서 걸어가다가 방향 전환을 자주 할 때 예를 들면 근데 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할 때 괜찮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것만 봤을 때는 서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한 발 서기는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했던 거 그런 것들은 그죠? 이미 한 발 서기 자체가 그러니까 한 발 서기긴 한데 부하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뭐 폴 같은 걸 잡고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앞에 손을 좀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우선은 뭐 약간 앉아서 그죠? 한쪽 엉덩이 살짝 벤치 붙이고 한쪽 엉덩이 빼놓고 이 발만 이렇게 있어요. 방향 전환 이게 아니라 여기 힘 들어 지금 약간 기울어지긴 하지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 전략이잖아요. 그냥 고관절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님 의자 앉아 계실 때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한쪽씩 엉덩이 힘 주고 들어가죠. 이제 우리는 되잖아요. 제가 알려주니까 되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밀어야죠. 그러니까 원위보에서의 움직임 힘이 전달돼서 내 골반이 움직여줘야지. 원투지 그죠? 힘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갔는데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제가 위에서 기대버린 거잖아요. 벨트 하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게중심 이동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여기 지금 대비가 안 돼 있죠. 앉아있으니까 안 다치는 거지. 서서 누가 선생님 갑자기 푹 밀어요. 다치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쌓아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친 사슬에서 운동을 해야죠.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그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누워있죠. 그리고 나서 원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 질문이 쌓여있긴 한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가요? 네. 선생님 다니고 싶은 거? 아니요, 난 상관없는데. 네. 저번에 얘기할 때 네. 코어 액티베이션이 약간 그게 심하면 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맥락으로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님이 말하는 코어 액티베이션이 하나가 아니고 좋은 코어 액티베이션이 있고 안 좋은 코어 액티베이션이 있고 이거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액티베이션의 개념은 동시 활성화는 주동근과 기랑근의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성 신호를 원래는 같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단축 신장성 수축이 조화롭게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내려갈 때는 단축이 아니에요. 얘는 신장성 수축인데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눌러요. 버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두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쌤이 누르면서 버텨봐요. 이두만 힘 줘보세요. 지금 힘 더 세졌죠? 네. 느껴지죠? 이거 동시에 수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두만 힘을 주라고 했는데 3두가 힘이 들어가고 있어. 네. 왜 그래요? 관절 부위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쌤이 장두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날개뼈 쪽으로 팔을 고정하는 힘. 네. 왜냐면 이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힘으로는 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버텨야 되는데 이런 힘을 세게 주는데 이 힘 자체를 내가 세게 주면 이 위치에서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런 어깨든 삼두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시 수축 개념은 딱 얘랑 얘기. 다른 안정화전이에요. 얘는 이제 협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축은 좀 아니죠 원래는.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성 신호와 신장성 신호가 계속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좋은 코액티베이션, 안 좋은 코액티베이션, 아니면 다양한 동시에서 그게 무슨 의미? 내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지? 아까 선생님이 물어보시고. 뭐 요거 지금 파일 요걸로 말하면 단축 이거는 아니라고. 그죠. 왜냐면 3두 단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그죠. 3두 단축은 아니죠. 네. 단축은 아니죠. 뭔가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이 가슴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광배를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면 광배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뭐 힘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꼬고 꼬은 거랑 관절이 안 좋을 수 있다. 그거 저번에 네네네. 그거 이거 보세요. 가슴 근육의 기량은 어디예요? 어깨 후면이죠. 네, 그죠. 수평 내전의 기량 작용은 후면 상근이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후면 상근에 힘을 줘요, 먼저. 선생님 느껴지게 힘을 줬어요. 약간 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 힘을 빼지 않고, 팔꿈치를 잡고, 힘을 주고 있거든요. 자, 주고 있고, 자,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가슴 여기. 얘 느낌이야. 뭔가 얘 느낌이야. 잘 안 되죠? 네. 애초에 이게 되나?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 자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러면. 여기가 제대로 수축을 못 해요. 얘를 먼저 수축시켜야 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단축성 수축을 해야 내 뇌에서 신장성 수축 혹은 늘어남의 신호를 뒤쪽 기량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은 내가 여기다 단축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얘는 늘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을 제가 제대로 자극을 주려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쌤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가슴에 약간 힘을 주는 상태에서 어깨 후면에 힘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이 느낌 있죠? 소형근, 대형근 힘 다시 주세요. 이 긴장을 풀지 말고 여기서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어깨 후면에 뭔가 힘을 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절 자체 움직임도 뻣뻣하지만 조금씩 힘을 빼면서 어쨌든 그 느낌을 유지하고 잘 안 와요. 명확하게 안 오실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일부러 확 뒤로 빼지 않는 이상은 애매하죠, 그죠? 되게. 예. 관절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당겨지면 반대쪽 움직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날개뼈를 뒤로 끌어당기는 후인, 이 동작이 가슴 근육에 대한 자극을 크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날개뼈의 후인. 사람들이 이건 하잖아요, 그죠? 약간 으쓱 되지 않게 약간의 하강, 후인 하강, 숄더 패킹 이라고 할게요. 숄더 패킹 동작 뭐가 다른 거예요? 차렷 상태에 있잖아. 패킹 됐을 때 패킹 되면 제가 지금 차렷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패킹을 하지 않고 팔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제가 이제 날개뼈를 붙이려고 해요. 자, 발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이 들어오겠어요. 이 너비가 넓어지면 안 되고 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대로 날개뼈를 뒤로 끌어당겨보세요. 후인. 자,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굽혀지죠, 그죠? 제대로 된 후인을 해보세요. 자, 견봉이 움직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팔꿈치가 펴져 있다면 아마 샌들은 팔을 펴는 힘을 주고 있을 걸 텐데. 아니에요? 날개뼈가 완전히 전인되는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후인을 하면 이거 펴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지고 더 땡기면 팔이 약간
이렇게 돼야죠. 이게 완벽한 후인이잖아요. 지금 끝까지 간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네. 그럼 지금 후인이 됐을 때 제 팔이 약간 굽혀지면서 왜 회전되거든요? 얘 위치 때문에 살짝 끝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팔도 뒤로 많이 가고 왜 회전도 살짝 걸리고 위치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유지하고 팔을 밀어요. 근데 끝에서 힘이 세죠. 지금 세죠. 여기서 자극이 많이 안 와요. 그죠? 아무리 뒤로 빼도 여기서 자극 안 와요. 쭉 밀었을 때 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후인을 보세요. 여기서 자극을 줘보세요. 지금 가슴에. 어떻게 해요? 쌤이 이렇게 쭉 넘겼어요. 후인. 자, 후인 했는데 지금 가슴에 힘 줘보세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넘겨놨다가 얘네가 주동이었고 위치는 똑같은데 가슴에 힘을 주는 방법 지금 풀려있는데 내밀겠죠, 그죠? 약에 무조건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선성문 네. 이해되죠? 그럼 이미 위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죠? 내밈을 하는 거니까. 얘 내밀 순간 내 어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틀렸죠? 근데 이렇게 먼저 내밀지는 않아요. 내밀어도 허리를 띄우면 날개뼈 등은 붙어요. 중량에 의해서. 근데 비틀어지는 건 맞아요. 되게 과도하게 비틀어지는 거죠. 내밀어지는 순간 이렇게 돼야 편한데 이거는 더 튀어나와요. 그죠? 제가 느꼈을 때 더 튀어나오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무게 때문에 눌려있으니까 망정이지. 눌려있으니까 망정이지. 힘을 제대로 느끼려면 무조건 내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일부러 정말 날개뼈 이 주변에 힘을 다 빼고 그냥 중력에 의해서 눌리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다쳐요. 근데 우리 근육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운동 많이 하면 텐션이 강하잖아요. 중량에 의해서 눌리면 얘네도 늘어나기 때문에 힘을 받겠죠. 그죠? 앞쪽 근육들은 내밈의 힘 다 받을 거예요. 프로젝션. 그러면 힘을 받고 있는 상태 내가 허리를 들고 그냥 날개뼈를 붙이면 괜찮아요. 이건 흥인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날개뼈를 뒤로 붙여. 아무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날개뼈를 붙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건 동시수축이에요. 날개뼈를 붙이는 거. 내가 그냥 날개뼈를 붙이지 않았을 때보다 날개뼈를 붙였을 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이 동시수축 개념. 하는 것 같아요. 날개뼈를 붙인다는 게 스윙하지 않는 그냥 날개뼈를 뒤로 휘. 이건 동시수축 개념이 아니죠, 그죠? 어깨 관절 자체에서는 뭐 가슴 근육과 어깨 후면 근육 간에는 지금 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날개뼈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형근이라는 연관이 있잖아요. 소형근. 소형근은 내밀, 뒤쪽 능형근이나 승모근은 끌어당기는 이잖아요. 얘는 기량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향 받았잖아요, 제가. 날개뼈를 패킹하고 무게를 받는 순간 힘을 우리는 보통 툭 풀지 않죠. 툭 풀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긴장하는 순간에 이런 느낌이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이거 내밈이잖아요, 그죠? 뒤로 밀리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가슴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내장 팔 떨어지지 말라고 내밈. 대형근은 늘어나게끔 우리가 유도하겠지만 수형근은 지금 단축되고 있어요. 얘를 조이고 있으면 수형근을 단축시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끌어당기는 건 얘가 주동근이 되는 거고 얘는 신장성 수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늘어나지 못하게끔 끝에서 긴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신장성 수축 힘이 걸려 있는데 내가 미는 순간에 얘의 힘을 빼지 않고 이 힘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밀고 얘가 단축성 수축 신호로 제대로 변환이 안 돼요. 대충 이해되죠, 그죠? 근데 소형근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팔이 앞으로 갈 때. 내밀어줘야 돼요, 날개뼈는. 팔 뻗듯이. 근데 안 내밀어지게끔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내밀어지는 거예요. 안 내밀어지겠죠? 안 내밀어지잖아요? 자극은 세요. 이미 있었으니까, 자극이. 근데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죠? 이해해요. 근데 이걸 왜 생각했지? 그러니까 보통 숄더 패킹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깨 운동이든 가슴 운동 다 반대 방향으로 미는데 뭔가 뒤에서 날개뼈를 쪼이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방해를 받아야 무조건. 그런 맥락이고 동시 수축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누워서 하는 그 열린 사선 운동에서는 보통 그런 개념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제가 뭐 가슴 운동할 때 회원님 등 쪽이세요. 동시 수축할게요. 이렇게 설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스쿼트, 데드리프트나 그런 개념을 쓰는 거죠. 동시 수축의 개념을 그냥 동시 활성화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대퇴사두가 수축할 때는 햄스트링이 뭐 신장성 수축 네. 이런 개념보다는 동시 수축의 개념은 그냥 협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끝내는 동시 수축의 개념이 제가 말한 대로 주동근 기라는 관계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맥락은 제가 얘기하는 동시 활성화는 어떨 때는 그냥 협응이고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주동근 기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얘가 수축할 때 신장성 수축해라 이런 맥락은 아닌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동시 수축이 일어나는 게 저는 이제 무조건 잘하는 거고, 운동을 잘하는 거고, 좋은 거고, 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신 거지 좀 그죠? 제 상담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거였나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걸 좀 명확히 하고자 예. 그죠. 그냥 그 선행 연구들 근데 선행 연구들조차도 웨이트에서 얘기하는 제가 설명한 어떤 가슴 어깨 후면을 긴장시키고 가슴 운동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걸 비교한 연구도 있어요. 그냥 그 동시 수축의 개념을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주동근이 단축될 때 기란근의 어떤 그 동시에 수축하는 그 속도, 초를 재고 이런 연구들. 그래서 기란근의 어떤 그런 자극이 빨리 올수록 그 사람의 운동 생각이 좋더라. 그 사람들이 신체 조건이 좋고 이런 식의 연구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론을 그냥 만든 거죠. 여러 가지를 논문들을 메타본해서 거기서 내용 내용들을 교집합해서 웨이트를 할 때, 특히 자체 사슬, 스쿼트 같은 걸 할 때조차도 어쨌든 바닥에서 점프를 하는 형태로 그죠? 움직임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만들 때조차 기란근의 더 빠른 근전도가 발생할수록 이 사람은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이런 연구는 있어요. 그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시 수축은 우리가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운동을 잘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생각하는 운동을 잘한다. 등을 쓰면서 가슴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등 쓰세요. 누르세요. 이런 개념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동시 수축의 개념은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스쿼트, 점프하면 올라가는 순간에 대퇴사두근이 주동근은 맞지만 이때 이제 대퇴사두근을 정말 얘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무릎을 펴는 행위잖아요. 그죠? 고관절을 펴기 위해서 무릎이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신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이 앞쪽으로 쏟아지겠죠. 그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햄스트링이 긴장해야 돼요. 앞으로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 수축이 생기는 이유잖아요. 지금 스쿼트는. 그죠? 무릎을 펴는 힘은 맞지만 동시에 조절을 해야 되고요. 무릎을 펴지만 가져와야죠. 동시에. 그럼 또 이 위에서는 또 링크가 되죠. 가져오지만 펴야 돼요. 이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링크에. 그래서 동시 수축의 개념은 꼭 이 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신에 체인 머슬 개념이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한 건데 이후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이제 웨이트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쓰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 개념이 제가 봤을 때 저도 물론 쓰지만 가슴 운동할 때 등을 쓰세요라는 개념도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회원님 생각했을 때는 가슴은 앞인 미는 근육이고 등은 뒤로 당기는 근육이에요. 반대잖아요. 맥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 근육.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주동근과 뭐 기랑작용 근육근을 쓰래요. 패킹. 물론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선수들은 이거겠죠. 당연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을 주면서 얘를 어떻게 수축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상 하면은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주동근 기랑근의 개념 자체가 앞판 뒷판 날개뼈 후인 가슴은 괜찮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기랑작용은 어깨 후면이고 어깨 후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얘가 힘이 풀려야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관절에서 날개뼈 쪽이면 날개뼈 못 나가죠. 대신 팔은 움직이잖아요.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끝에서는 저도 못 피니까 피려면 빼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신장성 수축 변한 거잖아요. 네. 이 끝에서야. 이해돼. 그럼 저는 지금 이 미는 운동을 할 때 날개뼈는 뒤쪽으로 단축성 수축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멈추니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 순간에 소형근 힘 풀려요. 신장성 수축의 힘이 그래도 팽팽하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딱딱하게. 근데 여기서 제가 피면 이 힘이 풀리거든요. 당연히 풀리겠죠. 단축은 되지만 놔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내가 같은 방향으로 팔을 뻗는 동안에 한 관절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생겼어요. 서로 관절에. 다치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보통 원인부 운동할 때는 이런 동시수축의 개념을 보통 잘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보통 그 동시수축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저는 다친 사슬 운동할 때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두 운동 정도. 정말 무거운 무게를 들 때는 우리가 원래는 앞쪽으로 드는 게 이두 운동이에요. 프렌치 컬처럼 그죠? 회원님이 이제 무거워서 잘 못 들어요. 그럼 그때는 저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온전히 이두근 운동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회원님이 나중에 수박 같은 거 무거운 여성분이 혼자서 들고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때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서서 케이블을 수박 케이블. 그럼 이 수박 케이블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안전하게 들고 가요. 그 수박 케이블 이렇게 들면 힘들걸요? 그때는 어깨 후면 쓰고 3두 긴장시키고 붙여야 돼요. 이두근 써서 역학적으로 지렛발 줄이고 가져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러면 운동의 형태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동시수축이 맞거든요. 개념은 그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일상생활을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동시수축의 개념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동시수축이 꼭 주동근 기랑근은 아니고 약간 허공의 개념까지 좀 포함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디부터는 수축하면 수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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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축하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래는 손으로. 그럼 어깨 관절이 있죠. 신전돼야 돼요. 원래는. 그죠? 이 위치에서 제가 얘를 뭔가 들어 올리는 거. 원래는 그죠? 들고 신전. 그러면 와야죠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운동할 때 이런 힘을 느끼는 거예요. 승모근. 약간 어깨 보면 3두, 2두. 그 다음에 뭐 전화. 인데 저쪽에도 힘 주죠. 꽉. 동시수축 맞잖아요. 다 동시수축이잖아요. 근데 얘의 원인이 뭐 꼭 여기는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거의 코액티베이션의 개념이 뭐 명확하게 여기 실려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뭐 그냥 배운 거니까 뭐 설명을 저는 이해는 하는데 저도 뭐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코액티베이션이 뭐 사전에 쳐봤을 때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주동근과 기랑근의 관계가 없고요. 근데 뭐 저도 교수님들한테 배운 거니까
스쿼트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는 그 링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전신에 있는 근육의 링크들이 꼭 하나와 하나만 작용했을 때가 아니라 다친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굽혀질 때 또 펴줘야 되고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냥 배운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맞는데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대충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점프를 할 때도 그러면 점프를 할 때도 동시 수축을 할 수 있어요. 개념을 만들어내면 저희가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점프니까 스쿼트처럼 그죠? 그래서 그 점프 과정에서 무릎이 펴질 때 아까 말했거든요. 다시 허벅지도 뒤로 가져가야 돼요. 위로 점프해야 돼요. 앞으로 멀리 점프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그 최대 입시나 아니면 뭐 제자리 멀리뛰기 우리가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몸을 기울인 다음에 위로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쓰는 전략 자체는 무게 중심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뿐 크게 다르진 않겠죠. 똑같이 지면을 박차는 방향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위니까 계속 정수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움직임은 다친 사슬에서는 다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전신 링크가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런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잠깐 프론트 런지 프론트 런지 일어나는 과정 생각해보세요. 앞발로 무릎이 펴져. 근데 앞으로 가긴 해요. 근데 쌤들 우리가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앞발 쪽으로 일어나세요. 그죠? 앞발 쪽으로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줘요? 상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허리를 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무릎을 펴겠죠, 그죠? 그럼 동시수축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그 동시수축의 느낌이 안 생길걸요. 무릎이 펴질 때 내가 허벅지를 약간 뒤로 가져오는 고관절의 신전력이 포함돼야죠. 우리야 그 힘을 뭔가 위로 일어나는 앞발 쪽으로 그런 모양을 맞추면서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태를 정말 자세를 일자로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무릎만 만약에 편다면 여기가 못 움직이면 저는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관절을 펴지 못하면 그러니까 고관절이 펴져야 되는데 어쨌든 펴지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상체를 세우고 무릎만 편다 최대한 그런 느낌이 되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럼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스쿼트 그 집에서 보통 하는 종아리 잡아주는 그 도구 아세요? 이렇게 여기 딱 껴놓고 이렇게 앉았다 의자에 앉아 그거 할 때 보통 회원님들은 무릎 쪽에만 부하를 들어요. 아파보죠. 그 느낌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힘 주잖아요. 이해되죠? 짐볼 스쿼트 같은 거. 우리 처음 회원님들 어떻게 해요? 무릎만 펴요. 무릎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벽과 내 엉덩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도 여기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론트 런지. 무릎 펴질 때 엉덩이가 또 펴져야죠, 진짜. 그럼 그 느낌을 최대한 가져가려면 제 발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앞꿈치로 가면서. 당연하죠, 그죠? 얘가 많이 나갈수록 가져오는 느낌을 오래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저는 가져올 수 없잖아요.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프론트 런지의 개념이면 제 무릎이 되게 많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야 제가 무릎을 펴면서도 뒤로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론트 런지는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앞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럼 안 되죠. 최근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제가. 스플릿 스쿼트와 프론트 런지는 달라야 되나고. 이건 스플릿 스쿼트다. 엉덩이 자극을 느끼기 위해. 런지는 가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서
프론트 런지의 개념은 제가 말한 전신 링크 동시 활성화의 개념이 조금 생각하면 그죠? 좀 입힐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한다. 네. 무릎이 펴지기만 하면 허벅지를 신전시키지 않을 고관절,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무릎을 펼 때 고관절의 신전의 느낌을 더 주려면 당연히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어야 돼요.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려면 팔목이 굽혀져야 돼요. 팔목이 굽혀지면서도 돌시 플렉션에 힘만 주지 않으려면 프렌탈 플렉션, 저축 굴곡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앞꿈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동시 활성화죠. 전체가, 그죠? 그러면 뒤꿈치를 띄우게 하거나 역도화 같은 걸 시키면은 좀 역도하는 뒤꿈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것조차도 앞꿈치가 눌리면 그거는 이제 발목 가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발목 가동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앞꿈치로 걷기 같은 거. 예를 들면 느낌이 아니면 제가 보여준 것처럼 위에 벽이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장에. 근데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그럼 저처럼 하겠죠, 방금. 약간 그런 낮게 극복을 길게 가져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보여주셨던 그 일반적으로 하는 그 스쿼트 런지는 그런 스피릿 스쿼트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형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사람들 주는 힘은. 근데 프론트 런지는 맞죠. 프론트 런지라는 개념을 꼭 제가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하라고 뭐 정리되진 않아요. 그게. 프론트 런지 네이버에 쳐봐도 뭐 일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는 그죠? 앞으로 일어나. 네. 근데 이제 그 뭐 앞으로 일어나다라는 맥락을 설명할 때 프론트 런지를 보통 전문가들은 설명을 할 때 스플릿 스쿼트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근력 오로지 근육 매스업 목적일 때는 보통 스플릿 스쿼트를 한다고 하고 그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런지는 보통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속력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에서 어떤 그 회전에 대한 안정화 전략이나 뭐 순간순간에 쓰이는 근육들이 협응력 같은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정의를 하죠. 그렇게 차이를 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운동을 시켜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근데 프론트 런지를 하는데 만약에 뒤꿈치가 끝까지 다 있고 일어나는 순간까지 위로만 일어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달라지죠. 스플릿 스쿼트와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조금 더 무게중심이 앞에 있을 뿐이지 그냥 무릎을 펴는 행위랑 똑같죠. 그러니까 스플릿 스쿼트는 너무 엉덩이를 많이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 일어나는 프론트 런지는 오히려 엉덩이 쪽의 참여를 못 이끌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도 아니고 아예 참여를 못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데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데 쓰이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뭐 그렇죠. 제가 이두 컬 할 때 회원님한테 회원님 몸통 쪽으로 발을 붙여서 올리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알아서 동시하세요. 전략을 쓰겠죠. 그죠? 어깨. 그럼 제가 이거는 이 움직임에 대한 큐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근육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스플릿 스쿼트는 어때요?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자극을 먼저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외회전력이든 엉덩이 쫙 빼는 약간 오리공랭이처럼 자극이 걸리는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프론트 런지는 어때요? 그냥 회원님 무릎 굽혀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낮은 천장. 그러면 앞허벅지, 허벅지 뒤쪽 같이 쓰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프론트 런지는 그 중간쯤인데 인위적이진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근육들이 쓰이게 만들면 된다. 뭐 그런. 고관절이 좀 뻣뻣하시고 여기를 잘 못 쓰시는 분한테 방금 대표님이 하신 런지를 시키면 도움이 되죠.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니까 네.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뻣뻣함은 보통 그 이제 적절한 긴장이 이제 액티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근육이 갖고 있는 긴장도가 떨어져야지 신장성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두근이 수축을 할 때 삼두근이 놀라버리면 얘도 단축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 런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동성에 도움은 돼요, 당연히.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뭐 오히려 좀 가동성이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중량바가 너무 세서 근육이 커지면 그렇겠지만 그런 움직임을 해야 오히려 가동성이 더 좋아지죠. 왠지 운동을 잘 못하시는 여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무릎을 아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프론트 무릎에도 런지. 있다 보니까 네. 그 만약에 런지를 꼭 해야 된다면 무릎이 앞으로 많이 빠진 형태의 런지랑 그냥 거의 기역자 니은자 네. 정도의 런지랑 차이가 뭘까요? 무게중심으로 그냥 힘을 어떻게 주냐가 아니라 단순하게 앞에 있냐 무게중심. 뒷발이 좀 실려져야 차이예요. 그러니까 뒷발의 무게중심이 오랫동안 실려 있으면 그건 런지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런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스플릿 스쿼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하나 프론트에 런지를 시키는데 기역자, 니은자를 만들고 나서 앞에 있는 기역자를 일자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양새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뒷발에 대한 힘을 예를 들어서 10% 수준 이런 식으로 빼지는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도움이 주겠으니까 힘을 같이 주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뒷발에 힘을 빼려고 하면 그때는 앞발 부하가 되게 세지는데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위험이 더 크잖아요. 차라리 앞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그죠? 왜냐면 동시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갑자기 뒷발에 힘을 빼는 거야. 그럼 이런 무릎의 부하가 심해지니까 불안정하니까 가장 안 좋은 거. 기역자, 니은자인데 앞발 쪽으로 힘 더 주세요. 이 큐에는 회원님들한테.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죠. 내가 뒷발을 쓰게 할 거냐, 뒷발로 밀 거냐, 아니면 앞발 쪽으로 힘을 줄 거냐. 이 차이인데, 런지는 앞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간 상황이니까 뒷발이 저 멀리 있고 이미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바위에 발을 올린 거예요. 이미 쭉 밀어. 그러니까 이 발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앞발을 써야죠. 운동의 형태가. 근데 제가 발을 올렸는데 몸이 여기 있어요. 일어나요. 여기서 억지로. 그럼 저는 무릎 힘이 엄청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밧줄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씻겠죠. 그죠? 대신 가동성이 좋아야 되나요? 뭔가 더 굴곡돼야 되니까. 이 굴곡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가 조금 더 세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동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신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움직임으로 대신 굴곡의 범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에 의한 토크 차이가 조금 있겠죠.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올바른 움직임으로 필요한 움직임으로 내가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훈련을 시킬 거냐, 아니면 기역자, 니은자로 쓰이지 않는 움직임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움직임인 거죠. 링크가 살짝 깨져요. 이렇게 억지로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움직임. 그러니까 기역자일 때 일어난다는 게 형태가 무릎을 펴는 행위밖에 안 되니까 뒤쪽은 억지로 쪼이는 게 되고 실제로. 뒷발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냐에 차이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무릎은 덜 굽혀졌어요. 그리고 뒷발이 힘을 받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릎 부하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상태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되게 이해돼요? 제가 만약에 기역자, 니은자인데 이 사람이 무릎이 아파요. 선생님 뒷발이 조금 힘해보게요. 뒷발이 힘이 앞으로 가겠죠.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일부러. 운동 많이 했어. 억지로 뒤로 왔는데 뒷발에 힘을 빼려고 해요. 부하가 세지게 해요. 이거 또한 무릎이 안 좋죠.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발목 못 쓰잖아요. 이건 플랫한 패션에 힘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도시 패션이에요.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 힘 못 써요. 여기 힘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 힘 쓰죠. 근데 뒷발에 힘 빼요. 그럼 지금 엉덩이 그나마 얘로 받치고 있던 게 풀리잖아 원래는. 여기도 잘 못 쓰면 얘가 힘이 다 가져가죠. 대신 무릎이 엄청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아플 수 있어요. 무릎 관절. 근육이 타이트한 분들은 아파지겠죠.
조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아플 수 있어요. 어떤 회전에 대한 정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요. 뒷발에 힘 빼고 우리는 하죠. 회원님도 앞을 부어가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일어날 때 막상 앞으로 가겠죠. 허리 굽혀. 아니면 뒷발 쓰겠죠. 그러니까 다 엉터리잖아요. 지금.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억니은 자세를 만들고 수직으로 일어나고 하는 얘는 잘못된 제자리에 얹지. 제자리로. 제자리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치.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앞발 뒷발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얘는 걸어갈 때나 뛸 때 어떤 형상을 고려해서 하는 운동은 아니고요. 그냥 양발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요. 신전의 상태, 굴곡 상태에서 똑같이 지면을 펴고 일어날 때 골반 축이 많이 틀어지지 않게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얘네는 그냥 근력 운동이에요. 네. 이런 전략 안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스트레스 아, 근력 운동을. 그렇죠. 근육 양 증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코트가 낫죠. 그럼 목적이 아, 네, 이해됐어요. 네. 네, 네. 네, 이해됐어요. 아까 그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무릎을 강화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뭔가 이런 느낌에서 제가 여기서 상체를 숙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억지로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불안정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되게 막 엄청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잖아요. 어떤 특정 운동에 힘을 많이 주니까 대신 속도는 빨라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힘을 막 그렇게 주지 않고는 못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그죠? 발을 뒤로 가져오면 그때서야 일어나요. 이미 제 기저면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 주변 강화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이 좋았으면 치료사들이 제가 말한 그 스쿼트 도구 병원에 갖다 놓고 밧줄 잡고 백날 그거 시켰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엉덩이 뒤로 빠져 이렇게 세우고 벽에 대고 짐보 스쿼트 같은 거 무릎 아플 때 짐보 스쿼트 안 시켜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 때 조금씩 엉덩이 운동 그냥 쓰는 거고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을 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보 스쿼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죠. 그것 때문에. 승이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릎이 정강이뼈 위에 있고 엉덩이가 뒤로 멀리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트암, 지뢰팔은 길적으로 그러니까 무릎 훈련에 대한 기회는 큰데 다만 우리가 런지 자세에서는 뒷발이 바닥에 닿있기 때문에 그죠? 엉덩이가 뒤로 오면 어쩔 수 없이 뒷발에 힘이 실리는 상태잖아요 원래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서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뒷발에 힘을 푸는 것처럼 만졌어야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뒷발에 힘이 실려야 돼요. 약간 힘을 푸는 것처럼 만졌어야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골반이든 어디든 하나를 움직여야지만 무게중심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프론트 런지와 유사하게 다시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걸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억지로 그냥 자세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한번 팬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얇은 옷 입고 좀 잘 보이게 골반이나 허리나 선생님들 생각하는 기역자, 니은자 자세에서 뒷발에 힘 조금이라도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느 특정 관절에서 다른 움직임이 당연히 생겨요.
기자면을 옮겨야 되나요? 무게중심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